안녕하세요. 하루 5분 동공부 하오돈입니다. 최근 재개발이 정말 핫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어느 구역이 대장 재개발 구역이고 어떤 곳을 투자해야 5년 후 큰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제가 만든 전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할 재개발 도시는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부산, 그리고 성남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울산도 메인 도시급인데 빠진 이유는 아직까지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도시라고 판단했고, 성남을 집어넣은 이유는 성남이 앞으로 재개발 구역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도시로 판단했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먼저 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장대 B구역. 사업 규모만 1조 원대에 달할 장대 B구역은 최근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제안으로 현장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장대 B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유성시장을 끼고 있는 97,213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로 약간 꽃갈 모양의 부지 형태입니다. 공동주택 약 3,000세대가 넘게 들어설 대규모 재개발 부지로서 대전의 일자리와 학군 그리고 산업 중심지로 다시 자리 잡을 장대 B구역은 재개발 구역이 전무한 유성구에서도 하이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첫 번째 아파트로 향후 시세가 상승할 것은 분명합니다. 장대비구역 주목해야 할 사안이 현대건설 DH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설명회에서도 현대건설은 DH를 적용하겠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2019년 12월에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인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며 2021년부터 시공사 재선정이 미뤄졌지만 기존의 시공사인 GS건설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시공사인 GS건설과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의 공사비 인상 및 일부 진행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공사가 한번 선정되면 해지되는 일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똑똑한 조합원들이 많이 생기고 원가 분석 및 시공사의 부적절한 수의 계약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챙기며 이러한 시공사 해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전 장대비 구역은 대전 안에 서구 쪽에 밀집한 재개발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유성구 대장구역입니다. 꼭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 서구 광촌동 재개발. 광주 서구 광촌동은 광주의 중심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메디컬 센터, 상무지구, 기아 챔피언스 필드, 시청, 차로 10분 거리에 광주 주요 거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광촌동은 90년대부터 임동 유동 일신 방직과 기아자동차 그리고 송원대학 관련된 인구들이 유입되며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80년대는 광촌동 시민아파트에서 민주항쟁이 하기됐던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광천터미널이 생기며 본격적으로 광주 중심으로 거듭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촌동 재개발 내 단독주택 및 빌라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였고 재개발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져 지금의 사업 시행과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촌동 재개발 구역의 면적은 대략 42만 제곱미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넓은 구역으로 성남의 상대원 3구역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 넓은 재개발 부지입니다. 약 5,000세대 이상 추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초매머드급 단지이기에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재개발을 여러 번 겪었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재개발이 순탄하게 가는 것은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껴있고 아무래도 많은 이건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그러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많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담과 시공사 관계를 해지하고 하이엔드 브랜드급 아파트를 수주하려는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과는 2022년 3월 시공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과 단계를 듣겠으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많은 프리미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적은 물건들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서울 및 부산, 성남, 수원, 대전 등 주요 재개발 단지에서 현재 프리미엄만 6억에서 8억까지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광촌동은 그에 비해 아직은 저렴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처음 접하다 보면 이러한 시공사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를 하기도 하고 무조건 기존의 시공사를 밀어주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로운 시행사와 건전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 재개발 지역은 새로운 관심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이 많기에 광촌동도 추후에 기대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촌동 시세가 오른 것도 있지만 재개발은 신축되어질 아파트에 투자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에 아직은 타 도시에 비해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구 봉덕 일동. 대구는 현재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개한다는 것에 불안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재개발 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가져다줄 대구 봉덕 일동 우리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대구 남구는 대구 원도심 중에서도 교통 및 교육 업무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대구 남구에서도 봉덕 일동은 많은 시공사들이 군침을 흘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지는 44,054제곱미터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으로 1,107가구를 신축할 수 있는 사업 부지입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레기아 포레라는 단지명으로 대구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에서도 1000세대를 기준으로 두고 나름 전국에서 유명한 시공사들이 경쟁을 하는데 4만 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110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한남 3구역, 부산의 범천 4구역에 참여했던 유명한 건축가인 칼리슨 아티케이젤과 손을 잡고 외관 디자인을 하겠다고 밝혀 대구 봉덕 1동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구 봉덕 1동 우리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수많은 대구 남구 사업 부지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이고 작년 2021년 7월 12일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현재 사업 시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보통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바로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 현대건설 수주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정되며 향후 대구 남구에서 주목해야 할 입지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남구는 원래 대구의 원도심으로 불릴 수 있으며 다양한 개발 호재 및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꾸준히 진행될 곳입니다. 3차 순환도로 일부 구간 개통에 이어 대구 최대 규모의 도서관 건립 및 교통 호재가 예상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방 광역시들이 최근 들어 새로운 지구 단위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원도심을 개발하여 도시를 살리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덕 1동은 신촌대로와 대구 1호선 영대병원역이 가까우며 단지 인근 근처로 대봉초, 대구중, 협성고를 도보로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구도심답게 공원과 수변공원 등 훌륭한 입지를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 상곡 6구역. 인천 부평구는 재개발이 정말 빠르기로 소문난 곳 중 하나입니다. 각종 심의에서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심의가 인천 부평구에서는 최근에 빠른 심의로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심의를 하는 곳이 부평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속도가 빠르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재개발은 속도전인데 빠른 속도는 당연히 내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재개발 구역을 뽑는다면 당연히 상곡 6구역을 뽑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가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지만 현재 철거 신고를 한 상태로 총 2706세대로 재개발 대단지의 장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예정지이며 근처로 학교들이 많아 학군도 또한 뛰어납니다. 또한 가장 강점 중 하나인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앞마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을 갑니다.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이것은 엄청난 장점에 있습니다. 인천인데 강남까지 1시간 2분이면 출근할 수가 있다? 1시간 출근거리면 내 집 장만할 때 고려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한승없이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서 부평구청역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상곡역이야말로 주변 신축들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평구에서도 가장 좋은 대장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곡 6구역은 아직 프리미엄이 저렴한 편으로 정말 간절하게 내 집 장만을 원한다면 투자해도 미래의 시세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적으로나 장점이 많은 아파트이며 인천 연수구 송도가 당연히 좋아도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상곡역 주변도 미리 투자해놔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상곡역 주변도 숲세권 및 팍세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상곡구역들이 모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근처로 상곡 7구역, 상곡 5구역 사업시행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기에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좋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산 우동 3구역. 부산 우동 3구역은 현재 지방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매우 핫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이것도 지금 비대위의 움직임이 약간 있었지만 2021년 8월 29일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된 것 같습니다. 우동 3구역은 현재 하인들을 목표로 기존 시공사와 해지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조합장 변경 등기 신청이 잘못되어 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합 내 갈등은 분명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동 3구역도 보면 새로운 하이엔드 시공사 선정 및 그리고 브랜드 단일화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걱정은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동 3구역의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해운대역이 바로 근처고 주변에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운집해 있으며 사업부지도 상당히 커 대형 건설업체들이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미리 언급한 대로 재개발 내부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위치가 너무 좋고 부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재개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추후에 시세 상승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동 3구역은 조합원이 1074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하이엔드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에 가치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현재 우동 3구역은 현금이 없으면 투자하기 힘듭니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올해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벌써 7.5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동 3구역은 위치상 해운대 쪽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 해운대여중, 해운대여고, 해운대고등학교, 부산기계공고 등등 학군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해리단길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길 중 한 곳입니다. 중동역 이마트 쪽과 군함로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상권도 도둑할 수 있어 부산의 중심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그 중에서도 2,500세대가 넘는 재개발 단지로 향후 시세 상승은 확실한 구역 중 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 상대원 3구역. 성남 원도심은 그동안 위치 깡패는 많지만 노후주택들이 다수 있어 노후주택 실수요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대원 3구역 주변으로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로 입주 예정에 있으며 특히나
바로 옆 상대원 2구역은 관리 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으로 2만 세대가 넘는 곳이 입주 예정입니다. 상대원 위쪽으로 성남에서 가장 위치적 혜택을 많이 받는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주민대표 승인까지 났고 건설사들이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 이미 시세가 너무 높아 오늘 추천할 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진 1, 신흥 1은 이주할 세대만 1만 세대에 포함되는데 순환개발 형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대원 3구역은 2021년 6월 30일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이미 착수했고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상대원 3구역은 상대원 1동과 3동이 함께 재개발 추진 예정으로 주택과 빌라가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발 면적이 정말 넓은데 예상 세대수는 감히 예상하자면 약 1만 세대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원 3구역은 지형이 언덕으로 되어 있어 눈이 오면 골목도 좁아 굉장히 불편하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상대원 3구역은 지금 주거환경 정비 계획 고시만 났고 아직 구역 지정이 된 곳은 아닙니다. 현재 예상하기로 사업 면적은 42만 제곱미터 정도 되며 조합원 수는 5,582명 정도 됩니다. 추후에 상대원 3구역 아래로 트램도 다닐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은 꾸준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거래되고 있으며 금빛 그랑내종 신흥역 랜더스원도 시세가 13억에서 14억 정도에 30평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원 3구역을 주목한 이유는 강남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현재 시세는 6억에서 7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투자금은 4억에서 5억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물건도 있기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매물을 하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역 지정 전이지만 경기도권에 미리 4억 초반대 물건을 잡아놓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제외하고 각 지방거점별 대장이 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개발 관련 시리즈를 남길 생각입니다.